금자는 어떤 사람일까? 당일 아침 영호는 안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치 머리빗이 영호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진동을 함께 느끼는 듯 영호의 손에서 머리빗이 떨리고 있었죠. 창밖 풍경은 이른 아침 햇살로 물든 부드러운 수채화 같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유리창은 흐릿했고 빵집 굴뚝은 이미 차가운 공기 속으로 작은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몇 시간 동안 자는 척하다가 이 귀한 시간을 늦추기 위해 애써 깨어있는 척했죠. 첫날 밤 영호는 나름의 데이트 필승 목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음이라고 하지마, 옛날에 이런 거 하지마 같은 명백한 주의사항들이었죠. 그런데 덜 명백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숨쉬기, 웃을 때 눈을 마주치기, 그리고 구석에는 거의 부끄러워하며 금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영호는 이름을 한 번, 또 한 번 큰 소리로 고쳐주며 마치 멋진 모양을 한 새로운 단어인 것처럼 보았죠. 금자는 금요일에 받은 메시지에서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영호의 마음은 마치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네, 저도요. 토요일 작은 부두 시장이나 당신이 언급한 그 작은 해산물 가게로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영호는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휴대폰에 잠들어 있었고 아주 작은 진동만으로도 영호의 온 세상을 흔들었죠. 영호와 금자의 관계는 결코 불꽃놀이나 장황한 선언으로 시작된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관계는 서서히 조심스럽게 진전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2번 우연히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건강, 취미 코너에서였습니다. 영호는 그저 제목만 보고 책을 꺼내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는데 금자가 옆에서 그 책 정말 읽으실 건가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고 피식 웃었죠. 영호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금자의 눈웃음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고전문학 코너에서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자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들고 있었고 영호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읊조리며 지나가는 척하다가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금자가 어때요? 오늘 밤 노인과 바다 대신 노인과 맥주 한잔 할까요? 하고 제안했고 영호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죠. 이렇게 시작된 만남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영호에게는 매 순간이 조심스러운 탐험과도 같았습니다. 영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꽤나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은 전날 밤부터 10번도 넘게 바꿔 입어봤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는 너무 캐주얼한가? 정장은 너무 오버인가? 하는 끝없는 고민 끝에 결국 차분한 베이지색 면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짙은 남색 재킷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나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지적인 남자라는 콘셉트라도 되는 양말이죠. 물론 금자가 그런 복장을 좋아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영호에게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오늘도 완벽한 척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울 속 영호는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서기 직전의 배우처럼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긴장감 속에서도 영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만날 금자를 생각하니 모든 걱정은 잠시 잊고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욕실을 나서기 전 거울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잘 부탁한다, 영호.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드디어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작은 선물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금자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소설과 직접 만든 초콜릿 한 상자였죠. 영호는 초콜릿을 만들면서 몇 번이나 망칠 뻔했습니다. 온 집안의 초콜릿 냄새가 진동했고 부엌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래도 금자를 생각하며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영호는 선물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아니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진심은 통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금자에게서 아직
메시지는 오지 않았지만 영호는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마저 즐거웠죠. 영호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었지만 영호는 이미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영호는 혹시나 금자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할까봐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저 빨리 금자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알렉스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고 상쾌한 공기가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비가 온 덕분에 공기는 더욱 맑고 깨끗했습니다. 영호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금자에게 최고의 하루를 선물할 거야. 그리고는 힘찬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영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영호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도 계속해서 데이트 목록을 되새겼습니다. 숨쉬기, 웃을 때 눈 마주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자. 영호는 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고 동시에 현실이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데이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영호는 이미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설렘과 긴장감이 영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드디어 금자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상을 시작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한번 금자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읽은 표시 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망감은 잠시뿐. 영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활기찬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금자는 약속을 지킬 거야. 그리고 나도 완벽한 준비를 했잖아. 영호는 가방을 고쳐매고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영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소풍 가는 길처럼 모든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건물들도 길가의 작은 카페들도 영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는 금자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될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것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트 당일 아침, 영호는 거울 앞에서 긴장하며 머리빗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귀한 시간을 늦추고자 자는 척하다가 전날 작성한 데이트 필승 목록을 떠올리며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호는 금자와의 첫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서로의 눈 맞춤과 대화를 통해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느꼈습니다. 최종적으로 긴 고민 끝에 영호는 베이지색 면바지와 흰 셔츠, 남색 재킷을 입고 자신감 있게 데이트에 나섭니다. 영호는 첫 데이트를 앞두고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소중한 금자를 위해 직접 만든 초콜릿과 그녀가 좋아하는 신작 소설을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영호는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며 금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한껏 설레는 기분을 느끼고 떠났습니다. 영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보며 긴장과 설렘을 느끼고 금자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서 창밖을 바라본 영호는 어릴 적 소풍의 추억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고 금자와의 만남을 꿈꿨습니다. 금자는 어떤 사람일까? 도서관에서 만난 그녀는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이었지만 맥주 한잔 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할 때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호는 금자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금자의 작은 습관들, 이를테면 책을 읽을 때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이나 농담을 들었을 때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 등을 떠올리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영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금자와의 데이트가 수백 번도 더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어떤 질문을 해야 금자가 흥미를 느낄까? 그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은 결국 금자의 미소 한 번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영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약속 장소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영호는 버스에서 내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영호는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금자를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호는 부두시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영호는 이 모든 소리와 풍경이 금자와의 데이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금자를 발견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한 금자는 작은 해산물 가게 앞에 서서 신선한 생선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영호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금자는 지난번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영호는 망설임 없이 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쿵쾅거렸지만 이번에는 좋은 의미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금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금자씨, 기다렸죠? 금자는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고 영호와 눈이 마주치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영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영호는 금자의 미소를 보며 모든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두 사람의 데이트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파도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영호는 자신이 이토록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